기다림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남긴다. 도착하지 못한 편지가 40년 만에 다시 빛을 본다. 그는 아직 그날의 하늘을 기억했다. 그 가을의 편지 한 통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이야기방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오후, 그의 집 안은 고요했다. 탁자 위엔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무겁게 울렸다. 며칠째 기침이 이어졌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몸을 좀 쉬게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그의 귓가를 오래 맴돌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오늘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다. 정리하지 못한 삶의 조각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 낡은 셔츠, 빛이 바랜 수첩, 그리고 바닥 한쪽에 밀려있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 그는 상자를 꺼내어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먼지가 흩날리고 안쪽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노랗게 변색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의 손이 멈췄다. 봉투 위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오래전 한 장면을 떠올렸다. 책 냄새 가득한 대학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젊은 여인.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햇빛이 머리카락 사이로 부서지던 그 시간. 그녀는 어느 날 말했다. 집안 사정이 있어서 내려가야 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붙잡지도 묻지도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그렇게 그 계절을 흘려보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편지는 아직 봉인되지 않은 채였다. 붙이지 못한 마음이 세월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그냥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함께 웃던 날들, 놓치고 말았던 말 한마디. 그는 생각했다. 지금 찾아간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 그 사람도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을 테니.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그를 흔들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은데 이 마음 하나는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는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그는 오랜만에 코트를 꺼내 입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고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숨을 고르듯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지. 문이 열리고 가을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겁지만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그가 향하는 길 어딘가에는 한때의 청춘이 아직 한 통의 편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잿빛이었다. 방 안엔 라디오 소리가 잔잔하게 흘렀고 탁자 위엔 아직 읽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번호판 위로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오랜 친구의 번호였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웬일이야. 요즘은 통 소식이 없더니.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그냥 생각이 나서. 오랜만이지.
잠시 안부가 오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손끝은 조금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정이라는 이름 기억하나?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친구의 목소리가 약간 느리게 따라왔다. 정혜? 글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 말인가? 그는 미소를 지었다. 도서관 다닐 때 자주 봤잖나. 우리 봉사 모임에도 몇 번 나왔었고, 그제야 친구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아, 그래, 그래. 그때 책 들고 다니던 그 아가씨 말이지. 참 조용하고 성실했지. 집안 사정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지 않았나? 맞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지. 그래, 나도 그 뒤로는 들은 게 없네. 벌써 그게 몇십 년 전이구먼. 둘 사이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라디오에선 오래된 트로트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이름이 입술에 닿을 때마다 오래 묵은 먼지가 다시 날아오르는 듯 했다. 이상하지. 그땐 그냥 지나간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자꾸 마음이 걸리네. 친구는 한숨처럼 웃으며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이름 하나가 걸릴 때가 있지. 하긴, 자네도 참 그때 많이 좋아했지 않나? 그는 짧게 웃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그는 탁자 위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 봉투 위에 적힌 글자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썼다. 정의. 그 이름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 약봉지를 넣고 오래된 지도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자네는 어디쯤 있을까?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기차역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가방엔 약봉지와 작은 지도 한 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오래전 정의가 살던 마을이었다. 주소는 희미했지만 기억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남촌리 34번지. 그는 낡은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었다. 그 한 줄이 그를 이끌었다. 버스는 느리게 산길을 올랐다. 창밖으로 가을빛이 스쳤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지만 사람 그늘은 보이지 않았다. 버스 기사는 그 지명을 듣고 고개를 기울였다. 거긴 이제 사람 안 살아요. 저수지 밑으로 들어갔죠.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요, 그럼 내려보겠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 그는 혼자 도로 가에 섰다. 바람이 불어왔다. 저수지 물결 위로 낮은 햇살이 번졌다. 길은 끊겨 있었다. 예전엔 마을로 들어가던 오솔길이 이제는 물가 아래로 사라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길가에 부러진 표지판 하나가 있었다. 남촌리 입구. 그 철판에 녹이 슬어 있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듯했다. 그는 가까운 언덕 위로 올라섰다. 거기서 저수지를 내려다보았다. 물밑 어딘가에 그 집이 있었을까? 낡은 대문, 작은 화단, 그리고 그녀의 창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국화 한 송이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물 가까이에 앉았다. 바람에 꽃잎이 흔들렸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정희야, 그땐 왜 그렇게 급히 갔을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저수지 물결 사이로 햇빛이 부서졌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 시간이 서서히 흘렀고 그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근처 작은 상점에서 그는 물 한 병을 샀다. 가게 주인은 그의 낡은 지도를 내려다봤다. 이 주소면 그 집 사람들 다 읍내로 옮겼을 거요. 혹시 이름 정이라는 사람은?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언제적 얘긴데요. 가게를 나오자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도로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발치에 쌓였다. 한 손엔 물병, 다른 손엔 편지 봉투. 그는 그걸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 지으며 말했다. 첫 걸음부터 이렇구먼. 그러나 그의 표정엔 실망보다 조용한 안도감이 비쳤다. 찾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이제는 시간 속에서 편히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저수지 건너편으로 늦은 햇살이 내리쬐었다. 그 빛 속에서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속삭였다. 그래, 잘 있어라. 오늘은 이걸로 됐네. 그의 뒷모습이 길 모퉁이로 사라졌다. 바람이 불어와 그가 두고 간 국화 한 송이를 살짝 흔들었다. 버스는 그를 읍내로 데려다 주었다. 오래된 시골 시장, 다른 간판,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그는 기침을 몇 번 하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손에는 여전히 편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의 주소는 이미 사라진 마을의 이름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읍내 구석, 오래된 이발소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곳은 예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듯했다. 문을 밀자 종소리가 울리고 안쪽에서 흰 머리의 노인이 얼굴을 들었다. 손님, 머리 손질하러 오셨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혹시 예전에 남촌리 살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노인은 잠시 가위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남촌리라. 그 동네 수몰되기 전에 자주 갔었죠. 그쪽에 학교도 하나 있었잖아요. 남촌 여상. 그의 눈이 조금 커졌다. 예, 맞습니다. 혹시 그 학교에 정이라는 교사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이름이 낯설진 않은데 아마 신문에 한 번 났던 사람인가. 신문이요? 네. 봉사활동 갔다가 사진 나왔었지. 내가 본 기억이 나네. 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그 신문 혹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읍사무소 옆 문화센터 가면 예전 신문 모아둔 데 있소. 그는 비틀거리듯 그 길을 따라 걸었다. 비가갠 거리엔 먼지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마을이었다. 문화센터 문은 열려 있었다. 안쪽엔 신문 뭉치와 오래된 기록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다. 손끝이 바스러지는 종이를 스쳤다. 한참을 뒤적이던 그의 손이 멈췄다. 그 날짜 신문 한 구석, 작은 기사 한 줄. 여상 출신 교사, 농촌 봉사활동 나서. 그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사진 속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 얼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던 미소였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지역 교육에 헌신하는 젊은 교사 정혜 씨. 그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신문 한 장이 무겁게 그의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빛이 거리를 물들였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 그래도 잘 지냈던 모양이구먼.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딘가 안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곧 약한 기침이 이어졌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벽에 기대 섰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묘하게 쑤셨다.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사진이 실린 신문 조각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게 첫 답장이겠지. 그의 뒷모습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가을바람이 천천히 불었다. 신문 종이가 살짝 흔들리며 국화꽃을 들고 웃던 여인의 모습이 햇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이틀째 되는 아침 신문 속 그 지명을 따라 길을 나섰다. 기침이 자꾸 나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화평군, 청송면.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았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그는 낯선 마을의 종점에 내렸다. 언덕 끝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다. 창문에는 오래된 우편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작은 우체국이었다. 문을 밀자 종소리가 울렸다. 안쪽엔 젊은 직원 한 명이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오래전에 이 근처에서 정이라는 분이 계셨는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전 이 마을 출신이 아니라서요. 그게 꽤 오래전 일이면 자료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신문 조각을 내밀었다. 사진 속 젊은 여인과 기사 아래의 주소. 여기 기사 속 분입니다. 이 우체국 주소가 같길래 혹시 해서 와봤습니다. 직원은 신문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모니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잠시만요. 시스템에 남은 기록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니터 화면에는 오래된 데이터베이스가 열렸다. 직원이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다. 이름 정의, 주소 청송면. 잠시 후 검색창 한 줄에 작은 글씨가 떴다. 회송 불가 보관 중 폐기 대상. 직원이 놀란 듯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이상하네요. 이건 80년대 기록인데 아직 폐기되지 않았네요.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다. 이 편지 회송 불가로 분류된 상태로 보관 중입니다. 등록번호가 있으니 창고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원은 장갑을 끼고 뒷문 쪽으로 향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문 밖으로 나가며 창고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먼지 낀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는 라벨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 앞에서 멈췄다. 테이프가 누렇게 발에 있었다. 상자를 열자 낡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그중 하나 모서리가 다른 봉투 위로 흐릿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정의.
직원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혹시 이 편지 맞을까요? 직원이 봉투를 건넸다. 봉투 위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보관 우편 회송 불가 폐기 예정.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종이는 닳아 있었고 잉크는 거의 사라져 있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발송인 정보는 없습니다. 주소가 사라져 회송도 못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네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군요. 직원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편지는 다음 주면 폐기됩니다. 규정상으론 처리해야 하지만 오늘은 그냥 전 못 본 걸로 할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그는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았다. 손바닥 위에 봉투가 햇살에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낮게 중얼거렸다. 정이야. 그땐 그 한마디를 왜 그렇게 아꼈는지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품에 넣었다. 이제는 보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도착했구먼.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으로 가을빛이 길게 흘러내렸다. 들판엔 벼가 누렇게 익어 있었고 바람은 느리게 그러나 맑게 불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 보관 우편 회송 불가, 붉은 글씨가 기차의 흔들림 속에서 가볍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랗게 바랜 편지지가 한 장 펼쳐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글씨 하나하나를 따라 읽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나서 미안했어요. 사정이 있어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늘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책장 사이에 끼워둔 꽃잎 한 장을 보면 그때의 햇살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그 계절의 바람이 참 따뜻했어요. 혹시라도 이 편지가 닿는다면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잠시 같은 하늘 아래 있었던 시간, 그걸로 충분했어요. 정이.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들판, 강, 오래된 다리, 그리고 노을빛. 그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그걸로 충분했지. 가슴이 묘하게 따뜻했다. 기억 속의 그 미소가, 그때의 공기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 길 위에서 오랜 기다림의 끝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가벼운 숨결이 섞였다. 이제야 도착했구먼. 창밖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들판 위로 새 한 무리가 날아올랐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다. 눈가에 미세한 빛이 번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기차가 종착역에 멈췄을 때 좌석 위엔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다. 보관 우편 회송 불가. 승무원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아래에는 또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이 편지는 결국 도착했습니다. 그 마음도 그 사람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창문밖 가을 하늘은 깊고 맑았다. 그 하늘 아래 하나의 마음이 조용히 닿았다. 며칠 뒤 작은 마을의 우체국 창가 앞. 젊은 직원이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그날 가져갔던 기록 하나를 다시 떠올렸다. 폐기예정 우편 수신인 정의.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 봉투를 찾아갔던 노인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다리는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남는 법이죠.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을 하늘이 투명했다. 햇살이 우체국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우편함 하나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안엔 낡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누가 두고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젊은 직원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속삭였다. 도착했네요. 바람이 불었다. 국화잎이 흩날려 하늘로 올랐다. 햇살은 따뜻했고 세상은 고요했다. 잠시 멈춰 듣는 한편의 이야기. 오늘도 조용한 이야기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